정말로 워싱턴에서 막 들어온 긴급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며 이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역사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결정은 잠재적으로 혼란스러운 환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제 불법으로 간주하는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가 반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결정이 기존 무역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도입된 관세는 중국, 영국, 일본과의 협정을 포함해 수조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국이 그 협정의 재검토를 요구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단지 관세가 불법이며 미국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결만 내렸습니다. 이 주제를 지금 바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대규모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를 심각하게 거부한 결정이었습니다. 6대 세의 다수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보수파가 주도하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광범위한 행정권 사용을 제한한 드문 사례입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와 판사 에이미 코니 베럿, 닐 고소치가 3명의 진보 성향 판사들과 함께 다수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수 성향의 판사들조차 관세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대법원장 존 로버츠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상 권한이 있으며 크기, 기간, 범위에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권한 주장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는 이를 행사하기 위한 의회의 명확한 승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수입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급한 1977년 법은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의회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도입한 10% 관세를 무효화합니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 일부에 대해 부과된 더 높은 개별 관세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이들 국가는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협정을 계속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오늘 폴리티코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12개 주와 트럼프의 관세에 이의를 제기한 소기업들의 승리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비슷한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권한을 사용하려고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결정은 일시적인 것이고 트럼프는 분명히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허점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다시 이 결정을 법원에 제소하고 법원은 다시 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할 것이며 트럼프는 또 다른 허점을 찾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반복될 겁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계획을 5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임기 초기에 그에게 접근했을 때 다양한 선택지가 많이 있었다는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관세는 앞으로도 정치체계의 일부가 될 것이며 법원의 결정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본인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법원에서 관세 문제로 패소하는 것이 미국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수입 관세, 제한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낮은 관세로도 번영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가 지정학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더 유리한 협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관세를 위협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처럼 말이죠. 기업들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이러한 관세 부과 위협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장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그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세요. 네, 우리는 이것이 무역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후에도 대법관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세 철회를 찬성한 6명의 판사들은 트럼프가 언급한 법, 즉 국제 비상경제권법이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법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로버츠, 고서치, 그리고 베럿 역시 주요 쟁점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법적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관세가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회가 무역과 관련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매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엔 의회가 이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직접 결정하게 하자고 투표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장 로버츠, 고서치, 베럿 역시 트럼프와 특별 의견을 낸 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농어를 기각했습니다. 관세가 대외 관계에서 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즉, 3명의 판사들은 들어봐요. 알겠어요. 이건 불법이지만 외교 정책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눈 감아줍시다 라고 말한 셈인데 로버츠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한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의회가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애매한 표현이나 신중하게 고려된 제한 없이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의 산업이 그야말로 호황을 맞이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이 나라에 일어난 최고의 일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모든 공장들이 번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모두 버려져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제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취소한다면 보상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즉, 소송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줄지에 대해서는 브래드 카바노 판사가 너무 애매하게 말해서 돈을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의 인용문을 전하니 직접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아마도 관세를 낸 수입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일부 수입업자들이 이미 그 비용을 소비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했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환불 절차는 아마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판사의 설명이고 이것이 바로 미국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 일본, 대한민국 및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 체결한 무역협정의 미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가 미국 수출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정책이 1년 아니 1년, 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지만 이제 끝났고 이제 법원이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강하게 제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할 점은 트럼프가 1년 내내 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뻔뻔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의 많은 결정들이 취소되는 시기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그는 바로 그런 식으로 나라와 외교 정책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